반갑습니다. 1학년 문법 이기용입니다. 어, 우리 빨리 조금 못했던 부분들 빨리 후딱 넘어갑시다.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갈 테니 여러분 금방 말이 좀 느릴 수 있으니 1.5배속 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저번에 배운 게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였죠.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받침 소리에 그리고 받침 소리에 이루는 규칙이었죠. 뭐냐면 리을 기억이나 아니면 기억 시옷 같은 받침들이 받침이 올 때 어떻게 돼? 이게 한 개씩 이렇게 사라지는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조금 용례나 아니면 예시, 예외들을 좀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바로 이응으로 시작한다는 거였죠. 이응.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연음 후에 음운 변동이 진행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목시 같은 게 있다. 근데 이게 요 뒤에 있는 얘들이 이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형식 형태 소기 때문에 연음이 됩니다. 근데 연음이 될 때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말은 지금 현대국어에는 볼 수 없으니까 기억은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애만 이렇게 연음돼서 발음을 하면 목시 그 다음 발음하면 목시 이 기억 때문에 된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서 목시 이게 최종 발음이 나는 게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연음 후에 음운 변동이 진행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리을 기억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는데 리을 기억으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에는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리을로 발음한다가 되는데 보시면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닭 같은 걸 생각하면 이거 좀 못 줄이나? 오, 굿. 자, 닭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받침이 납니다. 기억으로. 그런데 어떨 때 영혼의 어간에서 리을 기억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뭐 리을로 발음 난다는 게 하나 예외 현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막다 같은 경우는 리을 기억 뒤에 디귿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다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뒤에 맑고 같은 경우는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맑고 이렇게 발음 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요 위의 규정이랑 똑같죠. 맑은이는 말근이 이렇게 되고 닭은 그대로 닭, 닭과는 그대로 닭과 달근은 달근, 짧고 굵게는 리을 비읍은 8처럼 리을이 대표음이니까 짧고 굵게라고 여러분들 발음하면 되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선생님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있는데 왜 달과가 아니라 닭과로 나나요? 왜냐하면 용언의 어간에서만 허용됩니다. 닭은 용언이 아니라 명사죠. 명사는 체언이죠. 자, 여기서 알아야 할 거 용언은 뭐냐 하면 용언은 동사랑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맑고 닭 막다 같은 경우는 여기 기억 받침 뒤에서 된 소리로 바뀌는 건 이해하겠어. 왜냐하면 우리 된 소리 규칙의 첫 번째 규칙이 기억과 디귿과 비읍이 받침이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었는데 맑고 같은 경우는 리을 받침이 있어요. 리을 받침 뒤에서는 된 소리가 되는 규정이 없죠. 없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된소리 규정 전에 된소리 규정이 먼저 일어났다. 장군 단순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이거죠. 자, 여기 좀 빈 공간에 쓸게요. 자, 예를 들어 막다라는 게 있고 맑고라는 게 있어요. 발음이 나면 막다, 그 다음 맑고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자, 위의 규정 같은 경우는 먼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막다가 되고, 그 다음 된소리 대기가 통해서 막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이해가 되죠. 왜? 기억 때문에 뒤에 있는 애가 어떻게 쌍디귿 된소리가 된다. 그런데 말고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이렇게 순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리얼 기억을 자세히 살펴보면 리얼 기억은 리얼 플러스 기억이 된 의문이죠.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자음군으로 완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이 기억 받침, 맑고 뒤에 있는 이 기억 받침 때문에 뒤에가 된소리를 먼저 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자, 된소리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맑고가 먼저 나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먼저 나고,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이 기억이 탈락하게 되면서 맑고 이렇게 발음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짧고 굵게 같은 이 짧고도 이제 얘기가 되겠죠. 짧고는 어떻게 돼요? 짧고도 자, 먼저 된소리 대기를 통해서 이 비읍 때문에 짧고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 이 비읍이 이를 다했으니 탈락해요. 뭘로? 자음군 단순화로. 그래서 짧고 이렇게 발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 막다 같은 경우도 자음군 단순화 먼저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도 되지만 뭐도 된다.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즉 이 기억 때문에 막다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막다 이렇게 돼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거 음운 변동의 순서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밑에 맑고나 짧고처럼 도저히 리얼 받침 뒤에 안 되는 것들은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자면, 이거 한 번에 지우는 거 없나? 아이패드에? 이제 동생 아이패드를 빌렸거든요. 동생이 안 빌려주는 거 치킨 한 마리 주고 샀습니다. 나쁘네. 자, 우리 발 봅시다. 리얼 비읍은 여덟 생각하면 되죠. 8처럼 원래는 발로 나야 돼. 근데 어디서 자음 앞에서는 어떻게 난다? 밥으로 발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밟다라고 발음하지만 어떻게? 밟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이거는 너 그거 밟지마가 아니라 어떻게? 너 그거 밟지마. 그 다음 밟는 같은 경우는 밟는 이렇게 발음 나면 안 되고, 밟는 바로 비음화 규정이 들어가서 밟는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넙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장 진짜 넓다처럼 널로 발음 나야 되지만, 언제? 넙죽하다 넙둥글다 같은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 난다. 이거 그냥 뭐 그렇구나, 이널 규정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가서 우리 밑에 의문의 첨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첨가 들어가게 되면 첨가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이겁니다. 의문의 첨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반모음도 의문이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반모음도 의문이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우리 천재교 교과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이나 뭐 학원이나 어디서 본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경찰 할 때 이 경 같은 경우에는 의문 개수가 몇 개예요 하면 우리가 흔히 기역, 역, 이응 해가지고 3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과서 입장에서 반모음이 의문이기 때문에 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역, 반모음 이, 그 다음 이응 총 4개 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반모음이 뭔가요? 반모음이 뭔가 하면 반모음 뭐야 지우개였네. 뭐는 뭔가 이거 아니잖아. 반모음이잖아. 반모음이 뭔가요? 하면 반모음은 아주 짧은 모음이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즉 이중 모음을 구성하는 아주 짧은 모음입니다. 자, 이 옆에 잠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중 모음은 주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모음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모음은 어디에 들어간다? 이중모음에 들어간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 단모음인 아가 있고 이중모음인 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는 그냥 그대로 이거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이 야 같은 경우는 반모음인 이 그 다음 플러스 아 이렇게 해서 얘가 반모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에 들어가는 얘, 그 다음 야를 천천히 발음해 이야 이렇게 달 때 이 짧게 발음하는 이, 이게 다 뭐 반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반모음은 어렵지 않죠. 뭐예요? 이중모음이 있으면 그냥 반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럼 이중모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럼 쉽죠. 이중모음은 단모음이 아닌 것들은 다 이중모음이다. 그럼 단모음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단모음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뭐 키위 맞죠? 키위 있잖아요. 그거 이게 다 단모음이다. 그럼 이거 뺀 나머지 모음들은 다 이중모음이다. 이거 뺀 이중모음이다. 이중모음이다 말은 뭐 반모음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지우기 힘드네. 날씨 진짜 좋아요. 다들 공부하는 책들 아닙니다. 저 혼자 재밌게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반모음 첨가를 가자면, 자, 반모음 첨가는 먼저 첫 번째 발음에서 날 수 있어요. 자, 보면 자, 피어 같은 애들이 피어로도 발음 나지만 피여로도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 되어 같은 애들은 되어, 그럼 되여 이렇게 발음이 날 수 있고 이오는 이오, 이요 이렇게 발음 날 수 있고 아니오는 아니오, 그리고 아니요 이렇게 발음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발음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뭐가 첨가됐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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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즉 반모음이 어떻게 첨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다 똑같죠? 다들 반모음이 다 첨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이 첨가됐는데 그래서 여기 요 빈칸에도 반모음
빼고 이 첨가됐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또 아셔야 하는 게 뭐냐? 밑에 이거죠. 피어 vs 피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피어로 발음해야 돼요? 아니면 피여로 발음해야 돼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반모음 첨가는 필수적이지 않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일어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보더라도 자 피어를 피어로 부르는 게 이제 표준 발음이 됩니다. 원래 피어로 발음하는 게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말하다 보니까 피여로도 발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여 또한 허용한다는 거죠. 허용해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게 아니다. 둘 다 맞는 발음이다. 반모음 첨가가 그래서 맞는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모를 만한 거 모음 충돌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끼리 만날 때를 보통 모음 첨가라고 하죠. 이 정도만 하면 우리 모음 첨가는 금방 넘어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모음 첨가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피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음운이 피랑 이 있죠. 그다음 있죠.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니까 어떻게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 이렇게 첨가가 돼서 피여가 아니죠. 맞네요. 자 피여 이렇게 첨가가 돼서 발음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잠시만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이거죠. 이렇게 첨가될 수 있다. 자,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자음 첨가 갑시다. 자음 첨가. 자음 첨가 가면 네, 여러분들 니은 첨가를 볼 수 있는데 자, 니은 첨가는 발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발음. 자, 그래서 맨입으로 쓴 거를 우리는 발음할 때 맨립이로 발음하고 그다음 또 한여름 같은 경우는 한여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자, 보면 선생님 이응에서 니은으로 교체됐네요 하면 안 됩니다. 이응은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 니은이라는 애가 생겼다. 즉 니은이 첨가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첨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단어의 형성에서입니다. 그 단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단어의 형성에서 일어나는 표현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받침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자, 뒤에 말이 이나 반모음 이일 경우에 자, 뒤에 말이 이나 반모음 이란 말은 뭐예요? 여기서 주로 반모음 이가 야여 요유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얘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들을 만날 경우에 이나 야여 요유를 만날 경우에 니은 소리를 첨가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뒤에 말이 이나 반모음 이일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어디서 많이 봤어요? 바로 국외음화에서 많이 봤죠. 국외음화에서도 디귿과 티읕 뒤에 누가 있을 때 이나 반모음 이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거였죠. 근데 국외음화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나 반모음 이가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뜻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은 첨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겸회 때 했던 게 이게 밭이랑 밭이랑이 어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잖아. 봐봐 얘들아. 표기는 같아. 응? 표기는 같은데 여기 이랑이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일 때랑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일 때 봅시다. 자,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여기 앞에 있는 티읕과 이랑 만나서 그냥 바로 구개음화가 적용돼서 밭이랑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런데 여기 밭이랑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다 되죠. 밭이랑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하고 그다음 앞에 말이 자음 즉 받침으로 끝나고 그다음 뒤에 이가 오고 그런데 얘가 실질 형태소야. 이랑이라는 게 뜻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니은이 첨가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바로 비음화 들어가서 결국 이게 최종 발음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 첨가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 또 좀 수위적 즉 발음에서 표준이 아니지만 많이 일어나는 용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줄 예시는 바로 이거죠. 자, 이불입니다. 이불. 근데 이불인데 그냥 이불이 아니라 솜으로 만든 이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앞에 받침이 미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를 만나요. 그 다음 얘들이 실질적인 뜻이 있나 없나? 이불 뜻이 있죠. 실질적인 뜻이 있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한다? 니은을 첨가해서 솜, 니불 이렇게 발음 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냥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이 있는데 그냥 연필이 아니라 색으로 된 연필이라는 색연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앞에 받침이 기억이라는 애가 있고 뒤에 반모음 이가 있죠. 그리고 연필이라는 게 실질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나? 니은이 첨가돼서 색 연필로 나고 그 다음 비음화를 적용해서 색연필로 발음 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하자면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어요. 약. 근데 그냥 약이 아니라 물로 만든 약입니다. 물로 만든 약. 그래서 물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단어를 만들었는데 앞에 받침이 어떻게 받침이 있고 그 다음 뒤에 반모음을 만나고 뒤에 있는 약이라는 애가 실질적인 뜻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니은이 첨가돼서 물약이 된다. 근데 물약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유마 적용돼서 물약으로 발음난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어이구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재밌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마지막 음운의 축약 현상입니다. 축약은 음운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A랑 B라는 애가 C라는 새로운 음운으로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음운 축약 현상은 바로 거센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자, 거센 소리 되기 우리 예전에 봤었죠. 거센 소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사 소리 그리고 된 소리 그리고 거센 소리 있었는데 거센 소리에는 크, 트, 프, 츠가 있었죠. 그래서 예사 소리에는 기역과 디귿과 비읍과 지읒이 어떻게 얘들로 바뀌는 건데 그냥 바뀌면 교체밖에 안 되니까 누구를 만난다? 히읗이라는 자음을 무조건 만나서 간다. 그래서 기역이랑 히읗이랑 만나면 바로 기역으로 되고 디귿과 히읗이랑 만나면 티귿 비읍과 히읗, 피읍, 지읒과 히읗이면 어떻게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이 거센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한번 보면 하얗게는 발음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는 하얗게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파랗다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나 지금 컨퍼런스로 해 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자, 먼저 팔았다. 이렇게 발음 나고 좁히면 이렇게 발음 나고 좋지 이렇게 발음 나죠. 좋지 이렇게 발음 나는데 자, 먼저 좋지의 의문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자, 좋지 그냥 쓸 때는 지읒과 오, 히읗, 다음 지읒과 이 이렇게 좋지가 되는데 발음할 때는 지읒과 오, 그다음 치읒, 그다음 이 이렇게 나죠. 같은 거 이렇게 지어봅시다. 같은 거 지어보면 어떤 게 남아요? 히읗과 지읒이 치읒이라는 새로운 의문으로 바뀌는 즉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으로 되는 축약 현상이죠. 자, 그럼 위에도 똑같죠.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그 다음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어떻게 디귿으로 그 다음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어떻게 기역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거센 소리 대기 자음의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거센 소리 대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좀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음절 끝소리랑도 같이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음절 끝소리 규칙을 통해서 먼저 디귿 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이랑 히읗이랑 바로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적용이 돼서 어떻게 숱하다 이렇게 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겹받침 즉 자음군에서 활용나는 겁니다. 자음군이었으면 안 되겠네. 자음군에서 활용나는 거 예를 들어 나는 뭐뭐 하지 않다가 있으면 여기 바로 보면 히읗과 디귿이랑 이렇게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적용이 돼서 발음하면 안타 이렇게 발음 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은 구개음화랑 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이 닫히다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야겠죠. 왜? 디귿과 히읗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닫히다가 먼저 됩니다. 근데 구개음화에서 배웠던 거 뭐였어요? 여기 티읕과 이, t 플러스 이면 어떻게 된다? 치, 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을 통해서 닫히다 이렇게 발음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구개음화 할 때 제대로 규정을 안 배웠는데 구개음화에 그 플러스 되는 그 붙임 기준에 이게 있습니다. 디귿과 히가 만나면 치로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구개음화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풀었으면 먼저 t로 바뀌고 나서 거센 소리 내기 되고 나서 뭐 구개음화 됐다라고 뭐 생각해도 되겠죠.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센 소리 내기까지 했다. 그럼 끝났냐? 아쉽게도 나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뭐야 종쳤네. 우리는 좀 더 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모음 축약입니다. 모음 축약. 자, 모음 축약까지 하면 바로 이거겠죠. 자, 모음 축약 뭐냐면 자, 거기서 플러스해서 말해야 할 게 바로 모음 축약 현상과 같이 나오는 모음 교체 현상입니다.
자, 다음 축약은 뭐예요? A 플러스 B가 C라는 새로운 음문으로 된다는 게 축약이었죠. 그럼 모음 축약은 뭘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뭐뭐를 가리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보면 모음이 어떻게 돼요? 이라는 모음과 어라는 모음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축약해서 뭐야 이거? 축약해서 가려 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흔히 생각하는 게 가려는 그러면 가려 이랑 모음이 해서 합쳐서 뭐 여라는 새로운 모음으로 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모음 축약이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반모음 또 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음 축약이라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여라는 모음도 자세히 들어가면 반모음 이 플러스 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라는 모음이 뭘로 바뀐 거야? 반모음 이라는 모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모음 교체라고 합니다. 모음 교체. 시중에서 다른 말로 반 모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리어가 가려 되는 것처럼 바뀌는 게 반모음한데,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죠. 가지어가 가저로 줄었어요. 여기 보면 이라는 모음과 어라는 모음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여라는 모음으로 됐는데, 여라는 모음을 살펴보면 반모음 이 플러스 어기 때문에 이라는 모음이 어떻게 반모음 이라는 모음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모음 교체. 왜? 단모음이었던 이가 반모음이었던 반모음 이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음 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아니면 또 뭐 이런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살피어 가세요가 살펴가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보면 이랑 어라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어떻게 돼요? 여라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이중모음은 어떻게 된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기 때문에 이 단모음 이가 바로 반모음 이로 어떻게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학교 천재교육 교과서를 하는 제 수업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모음 교체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 축약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너가 잠든 사이 같이 이 사이라는 게 눈코뜰 새 없다처럼 새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어때? 아라는 단모음과 이라는 단모음이 새에 있는 에라는 단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라는 모음과 이라는 모음이 두 개 합쳐져서 새로운 모음인 에로 바뀌었는데, 세 개를 보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단모음으로 바뀌었죠. 이중 모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둘, 두 개에서 한 개로 준 거죠. 여기 살피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하나, 둘, 두 개에서 반모음, 단모음해서 두 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건 교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음 축약 옆에 이것만 써놓으면 되죠. 모음 축약은 뭐냐?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단모음으로 바뀐다. 이게 우리는 모음 축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화이팅하고 화이팅 합시다.